송금 방식과 추심 방식에 이어서 기타의 특수한 결제 방식으로서 팩토링 방식과 포페이팅 방식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국제 팩토링 방식과 포페이팅 방식 중에서 국제무역사 무역계약 편에 꼭 반드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팩토링 방식의 의미 또 포피팅의 방식의 의미에 대해서만 이해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터내셔널 팩토링, 소위 국제 팩토링 방식은 대리인에 속하는 이 팩토링 회사, 우리 이제 팩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팩토링 회사와 수출업자가 수입업자 사이에 개입하여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라든지 신용위험의 인수, 수출업자에 대한 금융 제공, 대금 회수 등의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수출업자에게는 수출 대금의 지급을 보장하고 수입업자에게는 신용을 공유하는 무신용장 방식, 그러니까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용장이 아닌 무신용장 방식에서 서히 사용되는 새로운 무역거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국제 팩토링 하에서 수출국에 소재하는 팩토링 회사인 이 팩토링 회사를 수출 팩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출 팩트는 수출업자에게 대금 지급 확약과 소위 전도금융, 여기 보면 전도금융이라고 있습니다. 미리 대금을 지급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도금융을 제공하고 수입국에 속하는 이 수입 팩트, 수입 팩트죠. 이 수입 팩트는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그 다음 수출 채권의 관리, 그리고 수입업자로부터의 대금 회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팩토링이라고 했을 때 수출 측면에서는 소위 수출 팩토링이라고 하고 수입 측면에서는 수입 팩토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국제 팩토링 방식은 여러 당사자가 관련되어 있어서 거래 형태가 다소 복잡한 신용장 방식과는 달리 하나의 팩토링 회사가 수출업자와 수입업자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 바와 같이 수출 팩트와 수입 팩트 회사가 다른 것 같지만 이 두 회사 사이에서는 거의 본 지점 간의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래 과정이 신용장에 비해서 상당히 간편하고 대금 회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던 추신결제 방식, 우리가 이제 DADP 방식에서는 대금 보장 방식이 없었죠. 그에 비하여 수출 대금 회수가 보다 확실하며 또 이런 장점 때문에 국제 팩토링 방식은 담보력이나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이 소위 중소규모의 무역 거래를 할 때 주로 이용되며 특히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용장을 발행한다 하더라도 이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신용이 있어야지만이 소위 그 신용장 발행은행이 신용장을 발행해 주는데 팩토링 방식에서는 이제 그와 같은 측면에서의 어떤 단점도 보완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팩토링 방식을 볼 것 같으면은 지금 이 거래 관계를 보면은 수출업자하고 수입업자하고 사이에 이제 소위 매매 계약과 동시에 물품 주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이 물품 주문에 대해서 과연 대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셀렉에서는 최대의 관심사가 되겠죠. 그러면은 수출업자는 자기의 그 팩토링 회사인 팩트에게 국제 팩토링 거래의 어떤 가능성이 소위 있는지에 대해서 상담한 후와 이 국제 팩토링 회사와 팩토링 계약 체결을 먼저 약정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출업자는 수출 팩트에게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를 신용승인 신청서, 우리 보통 크레딧 어프로블 리퀘스트라 해서 거기에 의해서 소위 신용승인을 의뢰를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출 팩트는 수입국의 거래처인 자기의 수입 팩트에게 수출업자가 방금 요청한 수입업자에 대한 신용조사 및 수입 팩트가 지급할 수 있는 그 신용 한도, 그죠? 그 한도를 이제 일반적으로
요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용조사 및 신용한도를 요청하게 되고, 이러면은 수입 팩트는 거기에 근거해서 소위 수입업자의 신용을 조사하고 신용억을 수입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신용 한도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매수인, 다시 말하면 바이어에 대한 신용조사가 끝나고 나면은 수입 팩트는 수출 팩트로부터 거래받은 그 신용조사에 대한 결과 및 소위 승인 통지를 하게 되고, 수출 팩트는 다시 이제 이것을 가지고 근거로 해서 누구에게, 수출업자에게 소위 신용 승인 통지를 팩토링 방식으로 지원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수출업자는 그 신용 승인 범위 내에서, 그죠? 신용 승인 범위 내에서 물품을 선적하고, 그죠? 물품을 선적을 하고, 수출업자는 자기가 수출 팩트에게 자기의 서류를 넘기면서 대금을 소위 그때 이제 대금을 미리 받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점융이라고 합니다. 전도금융은 왜 줄 수 있냐면은 당연히 수출 팩트는 수입 팩트의 어떤 신용조사에 근거해서 수출 팩트로서도 거기에 대한 대금 확보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출 팩트는 수출업자로부터 제시받은 이 선적 서류를 확인하고 수출 채권을 매입하고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수출업자에게 소위 수출 대금의 금융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수출 팩트는 그 다음 역시 어떻게 이 서류를 수입 팩트에게 보내게 되겠죠. 보내고 또 이 원본은 바로 누구에게, 매수인인 소위 바이어에게 송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입 팩트는 수입업자에게 채권 양도의 통지를 하고 수입업자가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도록 선화증권 등의 선적 서류를 수입업자에게 인도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수입업자는 그 만기일에 가서, 그죠? 물품을 처분하고 만기일에 가서 수입 대금을 수입 팩트에게 지급하면 되고, 수입 팩트는 수입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입 대금을 수출 팩트에게 제공하면 거래는 끝납니다. 역시 수출 팩트는 미리 줬던 이 전도금융을 이 금액에서 제하고, 그죠? 수출업자에게 지급하든지, 아니면 대개 금액이 이 팩토링은 그렇게 큰 금액에 의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100% 전도금융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팩토링 방식은 결국 신용장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은행의 지급 확약, 그죠? 은행의 지급 확약을 팩토링을 통해서 소위 신용 상태를 조사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추심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그 큰 위험을 이 팩토링 방식을 통해서 소위 커버할 수 있다는 이런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DA 방식보다는 확실히 수출 대금 회수가 보장된다고 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 특히 최근에 시험 문제 나왔는 것을 보면은 그런 거 이제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 해서 다음 중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나오는데, 특히 이거 팩토링 방식은 신용장 이외의 어떤 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신용장이 사용될 때는 팩토링 방식이 절대로 사용될 수 없다 하는 거. 그래서 이 팩토링은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특수한 거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팩토링 방식이 있고, 이 팩토링 방식과 유사한 것이 포페이팅 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포페이트, 지금 포페이트라고 되어가 있는데 FORFAIT, 원래 이제 불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불에서 소위 포피트라고 해서 포기하다는 뜻이에요. 포기하다는 뜻이고, 이 포페이팅이라는 것은 현금을 대가로 해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소위 프랑스의 포페이트에서 포페이트가 물품이나 서비스의 연불 수출 거래에 따른 환음 또는 약속음을 수출업자 또는 이전의 소진에게 상한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으로 고정 이자율로 할인 매입하는 수출 무역금융의 한 형태를 말한다. 좀 어렵죠. 무슨 의미인지. 첫째, 이제 이 포페이팅의 방법에 있어서는 상한 청구 불능이라는 거.
자, 여기는 보면은 이제 신용장 방식이 사용되는데 불구하고 누가 개입되느냐면은 이와 같은 포페이트가 개입되는 경우를 설명을 해놨습니다. 예를 들자면 주로 이제 그 기한부 신용장, at 사이트의 경우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DA 방식이나 혹은 기한부 신용장의 경우에 있어서 상당히 큰 금액의 경우에 있어서는 은행에서 바로 매입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경우에 은행이 일단 그 어음을 갖다가 매입을 했다가 보다 상대적인 금액 금융의 그 능력이 큰 소위 이제 이 포페이터, 말은 지금 용어가 포페이트이지만은 상당히 국제적으로 신용도가 굉장히 큰 대규모 은행들이 이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뭐 몇십억 불 이와 같은 어떤 혹은 상당히 중장기 국제 플랜트라든지 건설 이런 경우는 굉장히 기간이 길죠. 그런 기간의 경우에 있어서 금액이 큰 어음을 소위 이 국내에 있는 은행이 매입이 어려울 경우에는 일단 그 서류에 대해서 소위 어음에 대해서 인수를 하고 그 어음을 다시 국제적인 아주 금융 능력이 있는 포페트에게 다시 소위 어음을 할인하는 과정을 한 번 더 거친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이 without recourse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 앞서 본 팩토링의 경우에 있어서는 팩토링 업체가 미리 전도금융을 줬을 때 만약에 수입업자가 거기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있어서 그 팩토링 업체가 소구 불능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소구 가능으로 매입할 수 있습니다. 소구라는 것은 다시 청구한다는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상한 청구를 다시 할 수도 있고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포페이트의 경우에는 무조건 without recours라 그래서 이때 이 어음에 대해서 어음 할인회가 대금을 지급하고 나면은 설사 이 어음이 부도가 나더라도 포페이트는 상한 청구가 되지 않는 그 상한 청구 불능의 방식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포페이트라는 용어가 포기하다는 의미가 바로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어떤 이 상한 청구 불능의 어떤 이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한 청구 없이, 적시자면은 그 환음이나 신용장의 환음이나 추심 방식의 그와 같은 어음 또는 기타 방식에 있어서의 약속 어음 등을 이 포페이트가 상한 청구 없이 할인 매입해 가지고 소위 그와 같은 신용 판매를 현찰 판매로서 환원시키는 금융 기법을 포페이팅 기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포페이팅은 팩토링에 비해서 상당히 금액이 크다든지 또는 신용위험 자체를 이 포페이트가 부담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포페이트가 위험을 더 크게 안는 이런 것이고, 또 그 거래에 있어서 팩토링 같은 경우에는 서로 상대방의 거래 상대방이 누군지 다 알죠. 왜냐하면 신용조사를 의뢰하고 거기에 대해서 신용조사를 다 알지만은 이 포페이팅 같은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비밀성이 사실상 보장이 된다는 거. 그래서 국제적인 큰 거래에 사실상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포페이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령 국제 팩토링과 관련되어서 최근에 난 시험 문제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국제 팩토링에 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 수입상은 물품 수령 후 일정 기간 내에 수입 대금을 결제하면 되므로 자금 부담이 경감된다. 2번 수출상은 매출 채권을 수출 팩트에게 양도함으로써 수출 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다. 3번 수입 팩트로부터 수입상에 대한 신용 승인이 이루어지면 수입상의 클레임이 제기되지 않는 한 수출상은 해당 신용 승인 한도 내에서 그 대금 지급을 보장받게 된다. 4번 국제 팩토링은 DA, 그 도큐먼트 주신 방식이죠. DA와 유전서 신용 방식에서 향후 대금 미지급의 위험이 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금융 기법이다 라고 해놨죠. 그래서 사실상 4번은 국제 팩토링이 아니고 일종의 포페팅 방식인데, 국제 팩토링에 대한 기술 중 잘못된 것은 했기 때문에 4번이 사실상 정답이라고 볼 수 있죠. 또 특히
국제 팩토링은 신용장 방식에서 사용될 수 없는 어떤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그 회차에 포페팅에 관한 설명이 문제가 또 났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포페팅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해가지고 1번 포페팅에 관한 국제 규칙이 있다. 예, 맞습니다. 다음에 포페팅은 직업 청구 불능의 조건으로 매도인이 직업 청구권을 매각하고 이를 매수인이 매입하는 것이다. 다음 3번에 포페팅은 비상위험, 신용위험 및 사기거래 위험이 담보된다. 4번 포페팅은 기한부 신용장뿐만 아니라 DA 거래도 대상이 된다. 해서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왜? 포페팅은 비상위험이라든지 신용위험은 맞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비상위험이라는 것은 수입업자 입장에서 어떤 국가적 위험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에 어떤 위험, 그 다음에 신용위험이라 하는 것은 수출업자 입장에서 일종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그런 위험을 이야기하는데, 사기거래 위험이라고 했는데 사기거래면 안 되죠. 당연히 사기거래의 경우에서는 포페팅이 소위 담보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불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래의 경우에서도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소위 이제 정답이 뭐 3번 그 정도의 여러분이 이 팩토링과 국제 인터내셔널 팩토링 방식과 포페팅 방식에 대한 개념적 이해를 하고 있나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개념 정도만 알아두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행된 무역 결제 문제도 보면은 포페팅과 관련돼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고, 그 이전에 43회 문제에 있어서도 67번과 68번 문제에 뭐 다음 중 포페팅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혹은 다음 중 국제 팩토링에 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해가지고 거의 기출 문제 형식으로 제출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포페팅과 팩토링은 시험 치기 전에 한 4회 내지 6회 정도의 기출 문제만 풀어봐도 전부 무난하게 아마 정답을 맞출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로 일단 국제 결제 방식 중에서 신용장 방식과 신용장 이외의 어떤 결제 방식에 대해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